아빠로는 70점, 남편으로는 7점, 한의사 허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 네, 빠질 수 있죠. 당연히 빠질 수 있고, 대신 이게 한약을 먹고 살이 빠졌다는 게 그것의 어떤 영구적인 유지를 의미하진 않죠.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한약 먹고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더라, 혹은 안 빠지더라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반복된 얘기긴 한데 도움을 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한약만 먹으면 빠진다, 그건 아니죠. 대신 가속은 시켜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식단 조절하고 맞아요. 운동만 했을 때 1만큼 빠지고, 한약만 먹었을 때 1만큼 빠지면 운동 식단 관리를 동시에 하고 한약까지 같이 먹었을 때는 2가 아니라 4, 5, 6 이 정도의 속도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속 관리를 잘 해주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본인이 큰 돈을 들여서 한 거다 보니까 이거에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한약만 먹고 똑같이 살면 한약이 끝나면 언젠간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약으로 살을 빼는 그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몸에 그 부종이 많거나 수분이 많은 분들은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운동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몸의 대사를 높일 수 있게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열량을 사용하게 만들면 도움이 많이 되죠. 하지만 이제 식습관이나 특히 위장 상태, 그리고 몸 상태, 피로도,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사람의 몸을 찌게 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약만 먹는다고 그게 어떻게 해결을 다 할 수 있느냐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한약을 먹는 동안에 살 잘 빠지고, 한약으로 저는 살 빼는 게 살 찌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살 빼는 것은 처방을 사용했을 때 일정 효과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원장님은? 모유 수유, 일단은 뭐 우리가 완모라고 하죠. 완전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있고, 아예 일찍 단유를 하고 아이를 분유만 먹이는 엄마들이 있는데, 완전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분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산후 체중 감소가 더 빨라요. 네. 왜냐면 내 몸에서 뭘 빼서 아이를 주는 거니까 그만큼 부종이라든지 살 빠지는 게 더, 물론 모유 수유 중에는 잘 먹어야겠지만, 근데 이제 모유 수유 중에 한약을 먹거나, 그러니까 먹어야 되나? 먹어도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한약 성분이, 내가 몸 좋아지자고 살 빼자고 먹는 한약의 성분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들어갈까봐 그걸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산후 혹은 뭐 모유 수유 중에도 복용할 수 있는 한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약재들로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산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도 얼마든지 산후 다이어트 한약은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르게 처방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산후에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는 일반적인 저처럼 체격 좋고 뚱뚱한 사람들이 먹는 다이어트 한약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이어트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종을 줄여주고 떨어져 있는 순환 능력을 개선시키다 보면 체중이 원래 정상치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할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먹는 거랑 또 관련이 있는데, 너무 고탄수화물이나 고당분의 음식을 먹게 되면 체중이 굉장히 많이 쉽게 찔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조절할 수 있게 식단 관리 같이 하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그럴 때 먹는 처방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순환 능력을 높이고 부종을 줄이는 처방을 사용하는 것은 모유 수유 중인 어머님들이 드셔도 아이들한테 전달돼도 대부분은 문제없는 약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처방이 된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시기에는 적절한 양의 한약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처방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약에 가까운 약인데 이 시기에는 다이어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죠. 자기 체질과 맞지 않는 약제가 뭐 들어있거나 혹은 안 맞는 처방을 썼거나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한약 뭐 예를 들면 살을 좀 뺄 수 있게 도와주는 한약을 먹고 살이 다시 쪘다? 오히려? 글쎄 그것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어날 수 있는 한약을 복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은 복통, 설사, 두드러기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한약을 중단했을 때 72시간 이내에 거의 끝나게 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에 반응이 없다고 했을 때 나중에 뭐 서서히 작은 양부터 늘려갔을 때 적응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 그 변화를 너무 빨리 주려고 욕심을 냈을 때 우리가 빨리 살을 빼고 싶어서 더 강하게 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그것을 몸에서 장에서는 대변으로 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조절할 수 있어서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다이어트용으로 한약을 정말 목적으로 지었는데 살이 오히려 찐다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입맛을 떨어뜨리는 한약을 지어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입맛을 떨어뜨리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식단의 조절과 뭐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식단의 조절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절을 하거나 당의 섭취는 최소한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나 주스는 마시면 안 되지 않을까? 네, 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구독자 선생님들을 혼내고 있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함서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